오늘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가정의 달을 맞아 특별 인터뷰 시간을 통해 가족 모임이 많은 5월을 더욱더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숙기 나오미 가족문화연구원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김숙기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너무 오래간만입니다. 네, 너무나 오래간만이고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5월 하면은 정말 뭐 너무나 많은 날들이 있잖아요.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부부의 날. 그만큼 가족 모임들도 참 많은데, 그런데 이렇게 서로 얼굴을 좀 자주 보는 것이 오히려 좀, 힘들다, 괴롭다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상담소에 접수되는 상담 건수가 5월에 크게 늘어난다, 이런 통계를 본 적이 있는데, 원장님 어떻습니까? 실제로도 그렇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5월 달에 가족 행사가 네, 많이 이어지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이 모이는 시간도 늘어나는데 가족 관계에 약간의 틈이 있다든지 문제 상황에 조금 처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시간들이 해결이 되지 않은 채 또 쌓여지는 분노나 상처의 크기가 더해질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담 건수도 이제 보통은 이제 다른 달보다 한 10% 아, 정도 조금 아, 많아지는 경향이 있죠. 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례들이 많이 들어옵니까? 우선은 이제 5월 가정의 달이라고 하면 네. 우리가 이제 마음가짐도 좀 달라지는 것 네. 같아요. 네네. 어, 그 1989년도 유엔에서 5월 15일을 세계 가정의 날로 지정한 이래 우리나라도 이제 네. 가정의 날 이제 기념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그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뭐 어린이날 어저께 또 어린이날이었잖아요. 뭐 네. 어린이날을 시작으로 어버이날, 성년의 날 뭐 이런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은데 구체적으로 이제 예를 들면 부부가 자녀 네. 문제에 대해서 매번 의견이 좀 일치되지 않아서 싸움이 잦았던 이제 부부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번 어린이날 선물을 뭐로 할 것인지 아이 네. 데리고 어디 갈 건지를 대화하다가 또 돈 문제로 싸웠어요. 네. 그러면 이제 아이와 즐겁게 추억을 좀 쌓아야 되는 음. 시간에 한쪽에서는 화가 나서 안 간다고 하고 자리에 네. 누워버리고 그러면 한쪽 배우자가 아이를 데리고 혼자서 이제 그 외출을 하면서 해야 되거든요. 이럴 씁쓸하죠. 경우에는 음. 내가 과연 이런 배우자고 어떻게 이 자녀를 키우면서 살아야 되지? 뭐 이제 심각하게 고민이 더 된다든지. 네. 그리고 또 지난번에는 작년에 이제 어버이날 가족 모임으로 형제자매들이 모두 모였대요. 네. 근데 평소에 부모님의 재산 분배에 대해서 불만이 있던 동생이 오빠의 서운한 한마디에 오열하면서 네. 어린 시절 남녀 차별에 대한 상처를 막 드러내기 시작을 하다가 집안 분위기가 쎄해지면서 갈등으로 이어졌다. 이걸 네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제 뭐 이런 아, 사례들도 있고요. 네네. 또 부부의 날에는 5월 21일이 이제 부부의 날이잖아요. 그렇죠. 부부의 날을 맞아서 자녀가 이제 부모님 함께 여행을 음. 보내줬어요. 네. 근데 여행지에서 또 의견 차이로 심하게 마음이 상하니까 아, 다른 날은 몰라도 이런 날조차 어떻게 네. 이렇게 자기 생각만 하느냐. 음. 내가 어떻게 과연 이 가정을 꾸리면서 살겠냐. 그러면서 이제 황혼이혼도 고민해봐야 되겠다. 뭐 이제 이런 사례들도 있고. 뭐 이제 특히나 가족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그 기대감이 실망감, 좌절감으로 네. 오면서 이제 이런 음. 갈등들이 더 많이 쌓여진다고 보실 수 있죠. 아니, 5월 하면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더 행복하고 더 웃으면서 만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만나서 오히려 싸움이 되고 서로 더 좀 사이가 멀어지게 되면은 이게 가정의 달의 의미가 없는데 말입니다. 저는 이 원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앞서 그 재산 문제로 형제 자매 간에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어렸을 때 서운했던 것부터 들춰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가깝고 또 가장 편한 존재이기 때문에 오히려 어떠한 상황이 있을 때 에이, 뭐, 사과 안 해도 뭐, 내 마음 잘 알겠지. 말 안 해도 알겠지. 이러한 마음이 들면서 오히려 정말 사과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고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지만 그게 마음속 깊이는 남아 있으니까 이게 뭐, 시간이 흘러도 다시 이걸로 또 싸움이 되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좀 화해하는 그런 방법들도 상당히 현명하게 해야 될 텐데 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가깝고 편하다고 생각하는 가족이잖아요. 근데 네. 가장 가까운 사이일수록 마음의 상처를 더 많이 받게 돼요. 네. 가깝지 않으면 우리가 기대 심리가 없어요. 네. 그렇지만 가장 가까운 가족이기 때문에 마음을 나누게 되고 그 마음을 알아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어요. 네. 그래서 결국 가족은 마음을 알아달라는 것이고요. 가족 간의 갈등이나 상처도 마음을 알아주지 못한 상처와 갈등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을까? 이제 이 네. 부분에 대한 거를 좀 말씀드리면 우선은 우리가 이제 모든 거는 말 때문에 많이 싸우게 되잖아요. 맞아요. 예, 예. 표현. 어떻게 표현하느냐도 중요하고 어떻게 들어주느냐도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하는 네. 이제 한쪽에서 말을 하게 되고 한쪽은 들어줘야 되는데 말하는 입장에서는 상대를 비난하지 않으면서 말하는 연습과 훈련이 필요해요. 네. 비난하지 않고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비난하지 않고 요청하는 거를 배워야 돼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어린 시절에 상처가 있다든지 이러면 이제 그 부분을 좀 많이 돌아보면서 사실 네. 조금 해결책을 좀 찾으면서 자기를 조금 그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으면서 나의 상처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그럼 들어주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네. 방어하지 않고 상대 이야기를 잘 들어주면 돼요. 이때는 자기 가치 기준으로 들으면 안 되고요. 네. 상대 입장에서 들어야 되므로 자기 판단이나 기준은 잠시 내려놔야 되는 거죠. 네. 네. 상대방이 그러니까 뭐 아까 예를 들면 우리 여동생이 왜 그럴까? 그러니까 내 입장만 생각해서 쟤는 왜 이렇게 좋은 날에 저렇게 가정 분란을 일으키고 또 시작했네. 이거는 이제 내 기준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렇지만 이 여동생이 왜 그러는가? 뭐가 그러니까 그렇게 섭섭했을까? 그렇죠. 이제 그 입장에서 들어보는 거야. 그래, 그럼 한번 이야기해봐라. 네. 그래서 내 기준은 내려놓고 그 입장에서 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엔 방어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네. 무조건 잘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치유가 80%가 됩니다. 아,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마음이나 감정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해하는 거로 넘어가면 더 이상은 참는 게 아니에요. 네. 참는 거는 이해가 안 되는데 억지로 눌러 참기 때문에 언젠간 폭발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해가 되면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네가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이제 이렇게 이제 가기 때문에 네네.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조금 그 빨리 해결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선 마음 상태가 조금 평정심을 찾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서로 나누면 이런 그 표현이라든지 음, 뭐 말로 인해서 오해와 다툼이 있는 가족 간의 분쟁은 많이 줄어들죠. 그래요. 가족이기 때문에 뭐 말 안 해도 알겠지, 뭐 다 이해해 주겠지,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 말 안 하면 모르거든요. 사랑한다, 뭐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고, 이런 말을 할 때 원장님 말씀처럼 내 기준이 아니라 상대방의 기준, 상대방의 마음을 좀 생각하면서 말을 전달한다면 이런 싸움은 뭐 예, 일어나지 않을 것 같고요. 그 각 가정에서 평화를 지키고도 사랑을 키워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좀 해법들이 있을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좀 행복한 가정을 원하면서도 막상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잘 모르는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 주신다면은요. 네. 우선은 1, 2, 3, 4를 좀 음. 기억하시는데 네, 네. 일주일에 한 번은 미고데이를 사용할 것. 미안한 어, 거, 고마운 거. 이거를 그날 이야기하는 날로 만드는 거예요. 네네. 예. 그리고 2주일에 한 번은 가족 대화의 날로 정할 것. 네, 그래서 이날은 가족들이 모여서 이제 좀 그 각자의 입장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3주일에 한 번은 역할을 바꾸는 날로 정할 것. 어, 역할을 좀 바꿔봐야 돼요. 그냥 네. 말로만, 그래, 너 힘들었다가 아니고 한번 역할을 좀 바꿔보면, 음, 아내의 역할, 남편의 역할 좀 바꾸고, 자녀도 예를 들면 엄마가 하는 일을 그날 좀 해보고, 뭐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역할을 좀 정해놓고 바꾸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고, 아, 이럴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게 더 깊이 이해가 되거든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는 4주일에 한 번은 부부 데이트 날로 밖에서 네. 만나기. 네, 네. 예, 밖에서 만나면 좀 색다릅니다. 그리고 맞아요. 가족의 중심이 이제 부부기 때문에 음, 부부가 서로 잘
이 가정을 어떻게 꾸려나가느냐에 따라서 안전하게 그 가족 구성원들이 행복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부모님이 행복하면 그 모습을 보는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또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예, 맞아요. 그래서 네. 부부가 집에서만 이렇게 만나는 것보다 밖에서 좀 음, 데이트를 좀 하는 날로 정해보는 네. 것도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1, 2, 3, 4. 일주일에 한 번 미고데이, 2주일에 한 번 가족 간의 대화, 3주일에 한 번 역할 바꿔보기, 4주에 한 번 부부가 밖에서 데이트해보기. 1, 2, 3, 4 꼭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 특별 인터뷰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또 더욱더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잘 들었습니다. 김숙희 나오미 가정문화연구원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두 다 네, 행복하세요. 네,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